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시장지사가 선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도지사는 민선 6기 상생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하남 도지사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인재를 키우는 데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시도는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청년위원회도 만들고 청년 공방도 만들고 청년을 소통하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피해서는 안 될 저희들 미래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는 그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그대로 두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제는 교육 때문에 오히려 지방으로 돌아오는 그런 전남을 만들지 않으면 전남은 빈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맛 나는 광주와 전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도지사는 끊임없는 소통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과마다 싱크탱크를 별도로 갖게끔 내가 과장이다 또는 담당 직원이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내 업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할 만한 그 전문가들 몇십 명씩은 그 명단을 가지고 연락번호를 가지고 여쭐 수 있게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를 갖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쌍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백인 시민위원회랄지 또는 쓴소리위원회랄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 작은 것이라도 바로 제안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서 바꿔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신영산강 시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면서 시도 간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얽히고 설킨 현안들도 순리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전남 지역 후보 경선 일정이 시작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오후 나주 화순의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최인기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조사 50%와 배심원 투표 50%를 반영한 경선을 통해 최종 공천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천 곡성의 경선 후보로 압축된 고재경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가번 전 의원을 대상으로 선호 투표제 방식의 경선이 진행됩니다.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는 이계호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이석형 전 한평군수 등 2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 초쯤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 대상자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한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공천 대상자 결정 작업이 안개 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광산을 재보선에 전략 공천할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당내 반발 기류가 확산되면서 최종 공천 대상자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산을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장관이 납득할 만한 후보가 공천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 동작을 선거구로 전략 공천을 받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광산을로 복귀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대표 선출 선거에 출마한 김태호 의원이 광주를 찾아 호남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영호남 화합과 정치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며 패권적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하고 진영 논리에만 빠져있는 정치 세력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서 성공적인 창업에서 성장과 투자까지 연결시켜줄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시도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30살 김영태 씨의 일과는 전기 조명을 설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5억 원이 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기 조명을 자유롭게 설계해보고 직접 시제품 연구에도 나서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김 씨에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가의 시설이지만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원체 고가다 보니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공간을 사용하고 또한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덜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설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회사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 프로그램은 물론 시제품을 무료로 생산할 수 있고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고가 장비들 다 구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이쪽에 와서 그 프로그램 활용을 함으로써 설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목재 공방에서부터 최신 3D 프린터까지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설에는 모두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와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즈쿨이라든지 창업 선도대학 관련 기관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재투자 설명회라든지 해서 기업들에 대한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에서 기업의 성장과 투자, 그리고 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 생태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틀째 광주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